할머니, 빨리빨리 도망가세요.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 차례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마을의 인자한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절망적 상황과 그 속에서 밝혀지는 30년 전 숨겨진 진실의 반전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믿음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한 여인의 용기를 담은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봉화읍에는 아직도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이곳은 예로부터 농사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는 김순자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68, 남편을 일찍 여의고 벌써 15년째 혼자 지내고 있는 순자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한옥의 마당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크고 작은 장독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그 옆으로는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옹기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가을이면 빨간 고추들이 대나무 장대에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옆집에 사는 젊은 며느리 미경이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빗자루를 든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지나 보구나. 그런데 미경아, 어제 말한 김치 담그는 일 언제 할까?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일 하자고 하셨어요. 할머니 도움 없으면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자한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가고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말을 전해주곤 했죠. 마을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순자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판단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이고, 순자 할매. 또 누구 집 가시는 거예요? 마을 입구 슈퍼를 운영하는 영희가 물었습니다. 35살의 영희는 시집도 안 가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죠. 순자는 손에 든 보자기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집 막내가 감기 걸렸다고 하던데 생강차 끓여서 가져다 주려고. 약국 약보다 이게 더 좋다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따뜻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순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그 느낌이 강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섬뜩한 예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들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 모여 장기를 두고 아낙네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했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무언가 어긋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마을 뒷산에서 나물 캐러 갔던 박씨 할머니가 사라진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새벽에 나물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수색을 했지만 나물 바구니 하나만 산길에서 발견됐을 뿐 사람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사람들은 나이 들어 치매 걸려서 길을 잃었나 보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찾기 어렵지. 벌써 한 달인데 이제는 글쎄.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산을 50년 넘게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보름 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조카인 김철수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것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30대 초반의 청년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내려왔다가 그만 종적을 감춘 거였죠. 부모님은 경찰서를 드나들며 아들을 찾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시 애들은 원래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철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세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건장하다던 최 아저씨마저 농사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45살의 최 아저씨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자 부인이 나가보니 트랙터만 논두렁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사람만 없어진 상태였죠. 이번엔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3명이나 연달아 사라지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마을 이장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고 형사들이 몇 번 와서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창문 너머로 마을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 뭔가 뒤틀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네. 하지만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문을 일찍 잠그기 시작했고 밤에는 웬만해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 순자는 그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고요한 새벽,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으려 애썼죠.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더 급하고 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일어났죠.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욱 다급하게 문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혹시 응급환자라도 생겼나 싶어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유리창으로 내다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영이었죠.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문을 열자마자 영희는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영희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재빨리 영희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영희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끔찍한 걸 봤어요. 정말 끔찍한 걸.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슈퍼 뒤편 창고에서 피가, 정말 많은 피가 있었어요.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피라니? 무슨 피? 영희는 몸을 더욱 떨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감기약 찾으라고 해서 창고에 갔는데 바닥에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는데? 순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남자용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에는 시커먼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이것도 창고에서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거 최 아저씨 신발 같아요. 순자는 그 신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최 아저씨가 평소에 신고 다니던 운동화와 똑같았어요.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심지어 옆면에 난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말 최 아저씨 신발이 맞는 것 같구나. 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혹시 최 아저씨가... 영희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 아저씨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영희야, 그런데 너는 왜 이 시간에 창고에 간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은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창고 쪽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 같은 게. 그래서 오늘 밤에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순자는 영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너무 놀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담장 근처를 서성거리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어요. 순자와 영희는 동시에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할머니, 지금 뭔가 소리가...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담장 근처에 어둠 속 그림자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키가 큰 남자 같았는데 얼굴은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집안을 살피는 듯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희야, 빨리 뒷문으로 나가자. 순자가 재빨리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요? 지금 밖에 누군가 있어.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영희의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진짜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자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핸드폰,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오래된 수첩 하나. 영희야,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안전한 곳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자. 두 사람은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다행히 뒷마당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앞마당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산으로 올라가자. 새벽까지 숨어 있다가 해가 뜨면 경찰서로 가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녀는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도 그 위험 속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어둠 속에서도 순자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물도 캐고 약초도 캤던 터라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정도였죠. 영희는 순자의 뒤를 바짝 따라오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도 괜찮다. 여기 올라오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누가 우리를 찾아오는지 알 수 있어. 순자는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가장 안전한 곳을 택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바위굴이었어요. 예전에 피난 시절 마을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했죠. 바위굴에 도착하자 영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는 가져온 손전등을 켜며 굴 안을 살폈어요. 다행히 깨끗했고 앉아서 쉴 만한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좀 진정이 되니? 순자가 영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그 피 묻은 신발을 다시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더 있어요. 순자는 영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3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이라. 그때는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 무슨 일을 말하는 거야? 땅 문제로 큰 싸움이 있었던 거요. 김씨 집안과 박씨 집안이 피 터지게 싸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마을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던 과거였거든요. 아, 그 일 말이구나.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일이 났었지. 김씨 집안과 박씨 집안이 산 경계 문제로 법정까지 갔었어. 그런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영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번에 사라진 사람들. 모두 그때 김씨 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박씨 할머니는 김씨 집안 며느리였어요. 김철수는 김씨 집안 직계 후손이고 최 아저씨는 그때 김씨 편에서 증언했던 사람이에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사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번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주시면서 알게 됐어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은 마을을 둘로 나누었던 큰 갈등이었어요. 김씨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산 일부를 박씨 집안에서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죠. 결국 법정에서는 김씨 집안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었습니다. 영희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 박씨 집안 사람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라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박씨 집안이라니. 그럼 너는? 네, 제 아버지가 박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성을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을 떠나셨거든요. 영희의 고백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박씨 집안 사람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희가 이 모든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야? 아니요, 할머니.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 아저씨까지 사라지고 나서야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차례일지도 몰라요. 순자는 영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차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남편분도 그때 김 씨 편에서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김 씨 집안과 사돈 관계잖아요.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30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희야, 그럼 경찰에 이 얘기를 해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담당 형사가 박 씨 집안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순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면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영희는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해요. 바위굴 밖으로는 이제 희미하게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마을에 숨겨진 30년 전의 원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들은 그 복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순자와 영희는 바위굴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그 평화로움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순자는 영희와 함께 읍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나왔습니다.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는 영희와 함께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 묻은 신발, 창고에서 발견한 핏자국, 그리고 30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하지만 김영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혹시 나이 드시면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착각이라니요? 여기 신발도 있고 영희도 직접 봤어요. 하지만 김영사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밤에 잠 못 이루시면서 이상한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도 정말 최 씨 것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김영사는 피 묻은 신발을 대충 살펴보더니 증거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해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는 김영사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사건인데 너무 가볍게 넘기려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 그런데 30년 전 김 씨와 박 씨 집안 사건은 알고 계시죠? 순자가 물었을 때 김영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옛날 일이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머니, 너무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김영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연락드릴 일 있으면 전화할게요. 경찰서를 나온 순자와 영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제 말이 맞았어요. 김영사도 이상해요.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우리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을로 돌아간 순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순자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심지어 몇몇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저 할매가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옆집 미경이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무슨 일 있었어요? 새벽에 경찰차가 와서 난리였다고 하던데. 경찰차라니? 무슨 소리야? 순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집안을 조사하고 갔다고. 순자는 급히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집안을 완전히 뒤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속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야, 참 큰일이 났네. 돌아보니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2살의 박노인은 평소 순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박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자가 물었을 때 박노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순자야, 사람들이 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순자는 박노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무슨 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박노인은 한참 순자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사실대로 말해. 내가 그 사람들을 해친 게 아니야? 뭐라고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하나인 박노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르신, 제가 언제 누구를 해쳤다는 말씀이세요? 순자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내 집안이 원래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박노인은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자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르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자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내가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이 마을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순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저 할매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아무래도 이상해. 집안이 원래 문제가 많았잖아. 경찰도 조사하고 갔는데 뭔가 나올 거야. 순자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으려 했던 자신이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순자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을 이웃들과 정답게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범인이라고. 영희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왔던 것입니다. 순자는 영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영희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고 순자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된 상황에서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순자는 영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죽박죽이 된 집안을 보며 순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영희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영희는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자 할매 나와. 이제 그만 실토해.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죠.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영희야, 어떻게 하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영희도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기다려봐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흩어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목소리도 더 커졌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자.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마을 사람들은 순자의 집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사라진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뭐라고? 너가 사라졌다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어젯밤부터 제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저를 할머니 집에서 봤다고 하니까 순자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마저 사라진 것으로 신고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영희까지 해쳤다고 생각할 거였거든요. 영희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괜찮다고 말씀드려. 벌써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아마 너무 걱정하셔서. 그때 집 밖에서 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 소리가 들리더니 김영사가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김영사를 둘러싸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사님, 저 할매가 이제 영희까지 해친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영희가 안 보이더니 저 집에 있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김순자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김영사가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나가서 다 설명하면 될까?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나가시면 위험해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있어요.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가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영희 말대로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숨어 있으면 더 의심만 받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나가야 할 것 같아.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할머니, 잠깐만요. 영희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남기신 일기나 기록 같은 게 있으세요? 30년 전 사건에 대한 기록 말이에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서재에 일기장이 있긴 한데.
순자는 서재로 가서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일기장이었죠. 영희야, 이거 말이야? 영희는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는 급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뭔가 있어요. 영희가 흥분하며 일기장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마을 유지들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남편분이 직접 목격하신 일들이 적혀 있어요. 영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30년 전에 정말로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순자도 일기장을 읽어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일기장에는 마을 유지가 박씨 집안의 한 사람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집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보니 순자의 집 마당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어요. 할머니, 불이야. 영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마당에서 집으로 번져오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빨리 나가야 해. 순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꽉 쥐고 영희와 함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거기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다. 저기서 나온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불길은 점점 더 커져갔고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지만 일기장만은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영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기장은 지켜야 해. 할머니, 위험해요. 빨리 나가요. 영희가 순자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안에는 불길이 번져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희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연기가 거치자 영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희야, 영희야. 순자는 다급히 영희를 찾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이웃들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었고 유일한 동지였던 영희마저 사라졌어요. 불길은 점점 더 커져갔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집 전체로 번져가는 가운데 순자는 남편의 일기장을 품에 꽉 안고 연기 속을 헤맸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희가 사라진 것도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거기에도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디 갔지? 불 속에서 나올 거야.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연기에 가려진 틈을 타서 담장 쪽으로 몸을 낮추고 기어갔어요. 다행히 담장 뒤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집의 구조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담장을 넘어 뒷골목으로 나온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시간도 잠깐, 곧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헤맬 것이 분명했어요. 순자는 서둘러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영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폐가에 도착한 순자는 숨을 고르며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까 영희와 함께 보다가 놓친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속에는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늘 박철환이 죽었다. 사람들은 사고사라고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마을 유지 송만석이 그를 죽였다. 땅 문제로 다투다가 실수로 밀쳤다고 하지만 분명히 고의였다. 나는 그 현장을 직접 봤다.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철환은 바로 영희의 친아버지였거든요. 영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마을을 떠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현장을 남편이 목격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송만석은 나를 불러서 협박했다. 만약 이 일을 발설하면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순자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입을 다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 순자는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침묵해야 했던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리고 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무거운 비밀이 남편의 건강을 해쳤을 거예요. 송만석은 박철환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고 증인들을 매수했다. 김씨 집안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 법정 다툼 자체가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죠. 순자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쇄 실종 사건도 이 진실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누군가 30년 전의 진실을 덮기 위해 관련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일기장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누군가 폐가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하지만 영희의 모습을 본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잡혀갔었어요. 영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송만석 아저씨한테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순자는 송만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일기장에서 방금 읽었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송만석이라니. 영희야, 너 괜찮니? 순자는 영희를 부축하며 폐가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송만석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관련자들을 하나씩 없애고 있어요. 순자는 일기장을 꺼내며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희야,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영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제가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건 송만석 아저씨가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영희가 진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할머니를 다음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빨리 알아챘다면서.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송만석의 다음 목표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거든요. 영희야, 그럼 송만석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는 말이야? 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할머니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고립시킨 다음에. 영희의 말이 끝나기 전에 폐가 밖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였다. 분명히 여기 숨어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폐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순자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가는 산 중턱에 있어서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야, 일기장을 가지고 다른 길로 내려가. 순자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람들과 마주할 거야. 시간을 벌어야 해. 순자는 영희에게 일기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 같이 가요. 영희가 울먹였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이 일기장이 유일한 증거야. 너라도 살아남아서 진실을 알려야 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폐가 문이 벌컥 열리며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다. 사람들은 순자를 둘러쌌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영희는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박노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박노인의 정체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송만석과 한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일기장을 가지고 도망쳤으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박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포기해. 증거도 다 나왔잖아. 무슨 증거 말씀이세요? 순자가 물었을 때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순자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수건이었는데 거기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도 내 집에서 나온 거야. 경찰이 조사해 보니 최 씨 피가 맞다고 하더라.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건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지만 언제 피가 묻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 수건이긴 하지만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 피가 묻었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순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폐가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사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김영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순자는 김영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김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 체념하세요. 김영사는 수갑을 꺼내며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폐가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송만석이 따라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송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죠.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순자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영희는 송만석 뒤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영희가 일기장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왜 송만석과 함께 돌아온 걸까요? 송 회장님,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노인이 송만석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박노인도 송만석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아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송만석의 영향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송만석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순자는 송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송만석 씨, 당신이 진짜 범인이죠? 송만석은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마을의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송만석의 말에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전 박철한 씨를 죽인 것도 당신이고 지금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당신이죠. 송만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 드시면서 망상이 심해지신 것 같네요. 박철한 씨는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순자가 영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일기장은 어디 있어? 진실을 말해.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송만석이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죠. 순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영희마저 송만석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영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보였어요. 할머니,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그 순간 영희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송만석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영희야, 그것을 어디서 구한 거야? 하지만 영희는 이미 일기장을 펼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1994년 10월 15일. 오늘 박철환이 죽었다. 사람들은 사고사라고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다. 마을 유지 송만석이 그를 죽였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었어요. 송만석은 박철환을 고의로 밀어서 죽였고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김씨 집안이 승소하도록 조작했다. 거짓말이야. 송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일기장은 조작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특히 영희가 계속 읽어나가는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종 사건들도. 영희가 말하려는 순간 송만석이 갑자기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순자가 재빨리 송만석을 막아섰어요. 송만석, 이제 그만 포기해. 송만석과 순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영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진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송만석이 진짜 범인이에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음모였어요. 김영사도 당황하며 송만석을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그때 갑자기 한 여자가 폐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영희의 어머니였어요. 엄마. 영희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영희야, 이제 그만해. 위험해.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진실을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영희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송만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영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송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영희 어머니의 말에 폐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송만석은 창백한 얼굴로 영희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지만 조심해서 말해야 할 거야. 하지만 영희 어머니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 박철아는 정말로 송만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영희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그 현장을 멀리서 봤습니다. 송만석이 고의로 남편을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만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사고였어. 당신도 그때 그렇게 증언했잖아. 하지만 영희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만석이 영희를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겨우 5살이었던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순자는 영희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남편을 잃고 어린 딸까지 지켜야 했던 그 심정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 마을에 남아서 조용히 살아온 거군요. 순자가 말하자 영희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영희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송만석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잖아요. 영희 어머니의 말에 김영사가 당황하며 송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송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송만석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정말 재미있는 연극이군.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어? 3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 하지만 순자가 나섰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어요. 순자는 가슴속에 숨겨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서 찢어낸 중요한 페이지였어요. 제 남편이 그날 밤 직접 그린 현장 스케치입니다. 송만석이 박철환 씨를 밀어뜨리는 순간을 그렸어요. 종이에는 생생한 그림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케치를 돌려가며 봤습니다. 그림 속에는 송만석이 박철환을 절벽 끝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조작된 거라고 하실 건가요? 순자가 송만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송만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박철환을 죽였다. 하지만 그건 정당방위였어. 그가 먼저 나를 공격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영사가 송만석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송만석 씨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하지만 송만석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모든 걸 끝냈을 거야. 사람들이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송만석은 칼을 들고 영희를 향해 다가갔어요. 영희야,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야. 내 아버지처럼 조용히 사라져야겠어. 하지만 순자가 송만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송만석, 이제 그만해. 영희는 잘못이 없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송만석은 순자를 밀치려 했지만 순자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할머니, 비켜요. 다치실 거예요. 영희가 울며 말했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영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재빨리 송만석을 제압했습니다. 으악! 송만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칼도 빼앗겼습니다. 송만석,
당신은 체포됩니다. 30년 전 살인 사건과 최근 연쇄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송만석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나한테 빚을 지고 있어. 내가 없었다면 이 마을은 진작에 망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동안 송만석에게 억눌려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영희와 영희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박철환 씨도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순자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송만석한테 속아서 할머니를 의심했네요.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속은 거니까요. 박노인도 순자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송만석한테 속아서 너를 의심했어. 순자는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송만석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박씨 할머니, 김철수, 최 아저씨 모두 송만석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해친 것이었어요. 30년 전 사건의 목격자나 관련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새로 지은 작은 집에서 영희 모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순자의 집을 다시 지어준 것이었어요. 불에 탄 옛집 자리에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박철환을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영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남편 얼굴 볼 수 있겠구나. 순자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낸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삶은 시련 속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